자, 이 문장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2010년 이후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 내가 공항에 갔을 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 내년이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10년째가 될 거야. 영작 해보셨나요, 여러분? 쉽지 않죠. 네, 사실 간단해 보이는 한국어 문장도 이렇게 영어로 트랜슬레이션 하려고 하면 막상 정말 쉽지가 않고,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정말 잘하신 거고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혹시 영작을 하신 분들 중에서라도 내가 이 문장의 동사의 시제를 그냥 단순히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로만 쓰진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물론 그렇게만 쓰신다고 해도 정말 잘하신 거고 의미 전달도 어느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문장들의 동사가 가진 시제만 살짝 바꿔줘도, 즉 시제만 단순 시제에서 완료 시제로만 체인지 해줘도 얼마나 영어가 훨씬 더 정확도 있어지고 세련돼 보이고 더 잘해 보일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완료 시제가 하는 역할인데요. 많은 분들이 영문법을 배우면서 뭔가 막힌다, 영어 나랑 안 맞나? 라고 느끼는 그 시작점이 아마 이 시제 파트, 특히 이 완료 시제 파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말에는, 한국말에는 완료 시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완료? 완료 시제? 되게 생소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국어는 굉장히 위대한 언어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말을 해도 그 한국어 원어민은 들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타임라인의 구간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구간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한번 딱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영어로 말이나 뭐 글을 쓸 때 이 완료 시제를 쓰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말이나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대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이해를 할 때 제대로 정신의 집중을 빡 하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평생 미꾸라지처럼 내 소나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개념이 요 시제 파트 중에서 완료라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오늘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영어의 시제는 크게 그리고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너무 잘 쓰고 있는 단순 시제인데요. 단순 시제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현재, 나는 밥을 먹는다. 그죠? 과거, 나는 밥을 먹었다. 그죠? 미래, 뭐겠어요? 나는 밥을 먹을 것이다. 이게 바로 단순 시제고, 이건 한국말에도 있고 우리가 평소에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죠? 영어로도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뭐냐, 오늘 배울 오늘의 포인트, 완료 시제가 바로 그 두 번째입니다. 완료 시제도 뭐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현재 완료 시제가 있고요. 두 번째 과거 완료 시제가 있고, 세 번째 미래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차치하고 일단 진행형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뭐 우리 옛날부터 배웠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ing 해서 현재 진행형 뭐 이런 거 배우셨죠? 진행은요, 여러분, 뭐 시제로 분류하는 문법책들도 제가 많은 걸로 아는데 우리는 글쎄요, 시제로 분류하지 맙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나는 밥을 먹는다. 현재 시제죠. 나는 밥을 먹는 중이다. 현재 진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제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시제는 그대로 현재죠. 과거도 마찬가지죠. 나는 밥을 먹었다. 과거 시제죠. 나는 밥을 먹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이에요. 시제가 똑같이 과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행을 시제라고 하면서 굳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요. 그냥 단순 시제, 완료 시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쉽습니다. 자, 그럼 우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현재 완료입니다. 자, 현재 완료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죠. hav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 그죠? 이거는 뭐 거의 공식이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완료 시제는 왜 쓰는 거라고 했죠? 어떤 시간의 타임라인 선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라고 하고 어떤 시간의 구간을 설정하려고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현재 완료의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지금 여기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는데 이 그래프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사진처럼 박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이 여러 번 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손으로 직접 몇 번 그려보시고 하면서 이 그래프를 완전히 익혀두시는 게 처음에 시제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현재 완료는요, 어떤 과거의 시점부터 발생한 일이나 상황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거나 끝난 것. 자, 다시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발생한 일이 혹은 발생한 상황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나, 즉 현재까지도 계속되거나 끝난 것, 완료된 것을 표현할 때 현재 완료를 씁니다. 자, 우리 바로 예문으로 들어갈게요. 이 시제 파트는요, 여러분 예문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예문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2010년부터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 I have pp니까 현재 완료는 I have lived in the house. 언제부터? 2010년부터. Since 2010. I have lived in the house since 2010.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 예문만 살펴보더라도 내가 과거의 어떤 시점, 즉 2010년이라는 그 과거의 특정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 라는 게 되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거나 계속되는 일을 표현할 때 이렇게 have pp, 현재 완료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예문 또 들어볼게요. 저는 이미 제 방 청소했어요. 자, 다시. 저는 이미 제 방을 청소했어요. 여기에 살짝 이미, 벌써 라는 뉘앙스를 첨가하기 위해서 already 라는 부사를 넣을게요. I have already cleaned my room. 이렇게 하면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청소를 시작해서 현재에는 내가 그 방 청소를 끝냈다 라는 뉘앙스가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완료의 의미로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재 완료는요, 나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지금까지 파리에 3번 가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혹은 나 뉴욕에 지금까지 살면서 3번 가봤어. 이런 식으로 나 지금까지 파리 3번 가봤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I have went to 아니고요. I have been to. 어디에 가본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 have been to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I have been to 그리고 장소예요. 그래서 I have been to Paris 3 times. 이렇게 얘기하면 나 파리에 3번 가본 적 있어. 그래서 나의 경험을 얘기할 때, 어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을 얘기할 때도 have pp, 현재 완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과거니까 had 플러스 pp죠. 그래서 had pp, had pp. 얘 생김새도 공식이니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과거 완료의 타임라인의 구간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 그래프에 대과거라고 되어 있고 여기 과거까지로 표시를 해놨죠. 대과거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과거라는 말 대신 더 과거라는 말을 쓰는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더 과거. 문법적인 용어는 대과거가 맞지만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더 과거라는 말을 쓸게요. 무슨 말이겠어요? 과거보다도 더 과거를 대과거라고 한다는 거죠. 자, 다시 과거보다도 더 과거. 과거보다도 그 이전의 과거니까 더 과거 맞죠? 그래서 얘를 대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점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난 일에서부터 과거 시점까지 완료된 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had pp, 과거 완료라는 말을 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예문을 봐야 감이 딱 와요. 예문으로 들어갈게요.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 뭐였죠?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 과거 완료를 사용해서 예문 만들어 볼게요. He had already, 이미 already left when I arrived at the airport.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When I arrived at the airport는 과거 시점이에요. 내가 공항에 갔던 그 과거 시점보다 더 과거, 그 시점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에 그는 he had already left. 이미 떠나고 없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내가 공항에 간 건 과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과거에, 더 대과거에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는 그가 이미 떠나고 없는 뒤였지. 느낌 오시죠? 이럴 때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타임라인의 구간 설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대과거, 과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뭐겠어요? 미래 완료는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미래 완료 볼게요. 얘는 생김새 미래니까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이랑 같이 써서요. will have pp예요. 자, 다시 will have pp. 얘도 생김새는 무조건 암기. 자, 그럼 얘의 구간 설정 어떻게 될까요? 얘는요, 어떤 시작 시점이 딱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인데
뭐 몰라요. 이게 뭐 현재 최근에서부터 발생한 건지 뭐 여기 과거에서부터 발생한 건지 아주 오래전에 발생한 건지 몰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 미래에 완료될 일. 어쨌든 시작 시점은 불분명하더라도 미래에 완료될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요 will have pp 미래 완료 시제를 씁니다. 예, 바로 예문 볼게요. 내년이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10년째가 돼. 어떻게 할까요? will have pp 사용해서 I will have worked for this company for 10 years by next year. I will have worked for this company for 10 years by next year. 이렇게 말하면 내년이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한 지 10년째가 될 거야. 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타임라인 생각해보세요. 그 그래프 어떤 과거 시점부터 미래에 완료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미래, by next year, 내년에 미래 맞죠? 10년째가 될 거야 라고. 내년이 되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럼 얘기하고 싶을 때는 미래 완료 will have pp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 이런 완료 시제는요 시간 부사랑 정말 자주 같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나 이미 그거 했어요 라고 할 때 아까도 많이 썼죠? already, 이미라는 뜻의 already, 혹은 뭐 언제부터, 언제 이후로 라는 뜻의 since 다음에 어떤 시간의 개념이 오죠. 예를 들어 뭐 since 다음에 연도가 올 수가 있고 아까처럼 뭐 since 2010년 이후로, 혹은 since가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since 다음에 문장이 오면 그 문장의 내용 이후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라는 뜻의 so far 이랑도 쓸 수가 있고요. 또 지난 얼마의 시간 동안 이란 뜻으로 for the past 혹은 for the last 시간 명사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for the past 혹은 for the last 10 years 지난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완료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경험을 얘기할 때 ever, 뭐 여태까지, 지금까지 라는 뜻의 ever 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have been to 하면 뭐라고 했죠?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라는 식으로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그럼 이 ever를 첨가함으로써 너 지금까지, 너 여태까지 런던 가본 적 있어?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또 최근에 라는 뜻의 recently, lately 이런 애들이랑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부사랑 완료시제랑 같이 구사할 수 있으면 정말 퍼펙트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완료시제의 능동형이잖아요. 근데 영어의 태에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완료시제도 당연히 능동이 있으면 수동이 있겠죠.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개념들을 서로 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현재 완료 수동태 어떻게 만들까요? 현재 완료 생김새. 그죠? have pp, have 플러스 pp, 수동태의 생김새. 그쵸?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BPP죠. 그럼 얘네들을 하나 더하면 복합적인 게 나오겠죠? 자, have pp 더하기 BPP. have BPP 아니고요. have been pp.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수동태가 돼요. 그럼 과거 완료 수동태는 had pp 더하기 BPP니까 had been pp. 그죠? 미래 완료 수동태는 will have pp에다가 BPP 더하면 되니까 will have been pp. 그죠?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배달이 완료되었어. 현재 완료 이용해서 the delivery has been completed. 그죠? The delivery has been completed.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왜? The delivery는 지가 지 발로 배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배달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동형 쓰는 거죠. 그럼 과거 완료 수동태로 이 똑같은 예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The delivery had been completed before I came back home.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집에 돌아온 건 과거 시점이죠. 그 과거 시점보다도 더 과거, 대과거, 더 전에 the delivery had been completed. 배달이 완료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미래 완료 수동태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배달이 완료될 것입니다. The delivery will have been completed by next Mon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개념을 더하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진행형도 만들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앞에서 진행은 시제가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뭐뭐 하는 중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진행형 쓸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서로 더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 have pp 더하기 bing 뭐겠어요? have been ing. 그죠? 과거 완료 진행 had pp 더하기 bing에서 had been ing. 미래 완료 진행 will have pp 더하기 bing에서
will have been ing.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얘도 간단하게 예문 하나로 한번 읽어 먹어볼까요? 자, 현재 완료 진행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거의 3시간 동안 나는 공부를 하는 중이다. 어떻게 할까요? 현재 완료 진행형 이용해서 I have been studying for almost 3 hours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과거 완료 진행 어떻게 할까요? I had been studying. I had 그죠? had been studying for almost 3 hours before my mother came back home. 우리 엄마가 집에 온 그 과거 시점보다 더 전에 나는 그 더 전부터, 더 과거부터 거의 3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미래 완료 진행. 아우 지겨워. I will have been studying for almost 3 hours by the time you visit me. 네가 나를 방문할 때쯤에는 나는 거의 3시간 동안 그 미래에 공부를 하는 중일 거야. 라고 표현할 때 미래 완료 진행 쓸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공부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더 뭔가 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지금 완료 진행도 배웠고 완료 뭐 수동도 배웠고 그럼 얘네 둘도 섞을 수 있잖아. 합칠 수 있잖아. 그럼 혹시 현재 완료 진행 수동? 네, 돼요. 여러분 돼요. 다 합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 특히 미래 완료 진행 수동? 안 써요. 여러분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뭐 문법 구조적으로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의 안 쓴다는 거. 그래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현재 완료 진행 수동 어떻게 하면 돼요? have pp 더하기 bing 더하기 bpp 더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have been being pp have been being pp 이렇게 되겠죠? 과거 완료 진행 수동 had pp 더하기 bing 더하기 bpp 그러면 had been being pp 이렇게 되겠죠. 미래 완료 진행 수동 안 쓰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여러분.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먼저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건 이 그래프 있죠.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직접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래프 각각 여러분 스스로 그려보세요. 몇 번 그리다 보면 요 구간 타임라인이구나, 요 구간 타임라인이구나 하고 감이 오실 거고 예문을 많이 보세요. 예문을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이 보셔야 이 이해력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완료 시제에 대해서 어떤 큰 틀에서 한번 개념을 살펴봤어요. 앞으로 여러분 영어로 뭔가 표현하실 때 이 완료 시제 한번 꼭 활용해서 써보세요. 영어의 질이, 영어의 퀄리티가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문법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